자, 이어서 중요한 뉴스들만 쏙쏙 뽑아봤습니다. 모닝 뉴스가 되겠는데요. 자, 뒤에 있는 6개의 내용들 체크해 보시죠. 자, 반도체와 관련해서 매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제 뜨거웠었던 동해 석유 유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완성차와 관련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별적인 CGV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6가지 소식들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무디스가 중국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4.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세계 반도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1,650조 원에 달하며 6년간 2배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동해에서 대형 석유전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렇게 프로젝트명은 대왕고래를 통해서 석유와 가스에 대한 대량 매장 가능성 크게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완성차 5개사가 5월에 71만 대를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내수에서는 전년 대비 10% 정도 줄어들었고, 다만 수출에서는 0.7% 상승하며 선방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토요타가 이번에 인증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세계 차종에 대해서 출하 중단이 되면서 앞으로 완성차 업계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CJCGV가 4,400억 원의 유상증자에 대한 법원 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6가지 소식,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측에서 중국에 대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서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은 무역과 제조업 활동으로 인해 촉진됐으며 재정정책이 제조업에 대한 활동을 뒷받침했다고 봤는데요. 이 무디스는 신용평가사들 가운데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디스가 약 반년 만에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0.5%포인트 높이게 된 것은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상승세와 적극적인 중국 당국의 부양책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IMF도 지난 29일 보고서를 통해서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4.6%에서 5%까지 높였습니다. IMF는 이와 함께 내년도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도 0.4%포인트 높이면서 4.5%로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대부분의 신용평가사들이 4%대 중반에서 5%까지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은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현재 경기 부양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이 향후 6년간 2배 이상 늘면서 1조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2일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매출이 2030년에는 1조 2천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세계 반도체 매출은 올해 5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2029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렇게 2030년까지 갔을 때는 크게 6배, 6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5천억 달러 선에서 정체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각국의 보조금이 투입됐을 때 반도체 산업 지역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금 반도체 산업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은 10년간 최소 80%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뿐 아니라 이 중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여러 국가들에서도 지금은 반도체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게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경북 포항의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향후의 시추 일정에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보존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를 받은 뒤 5개월에 걸쳐서 해외 전문가나 국내 자문단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이 석유가스 개발은 물리탐사 자료 취득이나 전산 처리, 자료 해석, 유망구조 도출, 탐사 시추, 그리고 개발 생산의 단계를 밟아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동해심에 석유가스 유망구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상태인데요. 이 자료 해석을 통해서 산출한 탐사 자원량은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장이 된 예상 자원의 비율을 가스가 75%, 석유는 25%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7년에서 10년 정도 크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정부는 첫 시추 일정을 연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소식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통해 나오기도 했었죠. 이 당시에 10시 구간에서부터 크게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관련 종목 흥구석유나 한국가스공사, 중앙에너비스, 동양철강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에너지플러스, 관광 관련 종목들까지 일제히 좋았는데요. 그 가운데 흥구석유 5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제장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보시면 어제장에 이렇게 기자회견 발표 당시 10시 구간부터 솟구치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후장까지도 빠지지 않은 채로 계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점 생각해 봤을 때 오늘장 이어질 수 있을지 시간외에서도 종목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완성차 관련 소식인데요.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 5월 글로벌 판매 실적이 역성장했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한국 GM,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이렇게 5개사의 지난달 국내외 판매 실적을 보시면 반조립 제품을 포함해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1.3% 감소한 71만 956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글로벌 판매량이 지난해 동월에 비해서 늘어난 지난 4월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뒷걸음치게 된 것인데요. 내수는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역기조요가 때문에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체들 가운데서 현대차가 내수 부진을 수출로 만회하며 완성차 5개들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뤄냈다는 분석인데요. 현대차는 국내에서는 9.4% 감소한 6만 2,200대를 판매했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4.7% 증가하게 되면서 29만 4,023대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기아 역시나 해외에서 21만 대를 넘게 판 모습들도 있었고요. 일단은 국내외 합산 판매량은 2% 정도 기아는 줄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자동차 종목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1위 완성차 기업인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에서의 인증 테스트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이번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인증 부정행위는 내부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에 국토교통청이 형식 지정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고 따른데 이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인증을 통과한 도요타의 차종은 야리스 크로스 등 총 7개인데요. 현재 판매가 되지 않는 모델인 크라운이나 ISIS, 시엔타, RX 등 4개 모델은 충돌 테스트와 기타 부문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생산 중인 야리스 크로스와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등 3개 차종은 출하와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될 방침인데요. 보행자와 탑승자 보호 테스트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요타뿐 아니라 혼다 자동차나 마쓰다 자동차, 야마하 발동기, 스즈키도 당국의 인증 부정행위를 함께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혼다는 과거 차종 22종이 해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일단 진압하기 위해서 최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대규모 리톨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쪽으로 반사수혜가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차 관련한 차트를 통해서 최근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종목들 보시면요. 현대차 최근에도 올라온 지점 속에서 횡보하는 주가의 흐름을 거치다가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 들어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시세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현대차 다시 한번 완성차 5개사들 가운데서 판매량도 가장 좋았고요. 도요타의 이렇게 부정인증과 관련돼서 반사수혜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입니다. CJ가 자회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주식을 현물 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던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CJ가 현물 출자 방식으로 CJ CGV를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데 대해서 회사 측이 항고를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CJ는 1심에 대한 결정이 취소가 됐고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일단 원안대로 주식 발행가액 한 주당 1,300원 그리고 총 4,400억 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를 했고요. 이에 따르면 CJ의 CJ CGV 지분은 33.62% 정도에서 50% 정도까지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 달 내에 모든 유상증자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 종목 CJ CGV까지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